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2022년 페더럴 버짓 확정과 관련해서 2022년에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변동사항 업데이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2년과 2023년에 새롭게 소개되는 그런 세금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목차인데요. 첫 번째, 비과세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계정의 도입. 두 번째, 첫 주택 구입 세액공제의 증액. 세 번째, 다세대 주택 리노베이션 세액공제. 네 번째, 장애자 및 시니어를 위한 주택 접근성 개선 세액공제. 다섯 번째, 투기 목적 주택 처분에 대한 과세 강화. 여섯 번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원격지 근무비용 소득공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계정 도입인데요. 텍스 프리 퍼스트 홈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해서 FHSA 계정이 도입됐는데요. 이것은 2023년부터 비과세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계정이 새롭게 등록된 계좌로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본 계정은 기존의 RRSP와 유사한 성격의 계정으로 첫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적립을 하되 적립금액, 즉 컨트리뷰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향후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RRSP에 적립을 하면 세금을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나중에 첫 주택을 구입하실 때 세금 부담 없이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축 계정의 평생 한도는 총 4만 불이고 매년 8천 불을 한도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당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 또는 과거 연속되는 4년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RRSP에서 FHSA 계정으로 세금 부담 없이 매년 한도 범위 내에서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저축 계정으로 첫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시 RRSP 또는 RRIF 금액으로 이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RRSP를 이용한 홈바이어스 플랜 HBP의 경우 1인당 3만 5천 불까지 세금 부담 없이 인출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사용 후 반드시 15년의 기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다시 RRSP로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고할 것은 이와 같은 RRSP의 HBP 인출과 이번에 새로 도입된 FHSA 비과세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계정에 대한 인출을 동일한 주택을 구입할 때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첫 주택 구입 세액공제 증액에 대한 사항인데요. 홈바이어스 텍스 크레딧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에는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서 소득금액 기준으로 5천 불까지 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5천 불이면 15%를 곱한 세액 기준으로 750불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 금액이 2배가 돼서 만 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불에 대한 세액 기준 15%인 1,500불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세대 주택 리노베이션 세액공제인데요. 멀티 제너레이션 홈 레노베이션 텍스 크레딧에 대한 설명입니다. 납세자가 자격을 갖춘 특수관계자와 다세대 주택을 위한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는 경우에 최대 5만 불까지 금액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7,500불까지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격을 갖춘 특수관계자라고 하면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주택의 리노베이션이 종료된 후에 12개월 이내에 이러한 특수관계인과 함께 거주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신청은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애자 및 시니어 주택 접근성 개선 세액공제인데요. 홈 액세서빌리티 텍스 크레딧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거주하는 주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세액공제가 현재 소득금액 기준 10,000불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20,000불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액 효과가 최대 3,000불로 증가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2020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투기 목적 주택 처분에 대한 과세 강화인데요. 레지덴셜 프로퍼티 플리핑 룰이라고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구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 만약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이것을 양도차익으로 과세하거나 아니면 주 거주지 목적의 주택이라고 하면 면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바로 처분할 경우에는 이 소득을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해서 해당 소득의 100%를 과세소득에 산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별거,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 질병 또는 고용관계의 변동, 부도, 또 개인상의 안전, 강제 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원격지 근무비용 소득공제인데요. Labor Mobility Deduction for Trade People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작업을 위해서 임시로 재배치된 장소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숙박비용, 교통비, 식대 등을 최대 4,000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시 숙소는 근로자가 있는 주된 거주지보다 최소 150km 이상 떨어진 장소여야 하며 이곳에서 최소 36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청구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작업 장소 근처의 임시 숙소에서 발생한 비용, 근로자의 주된 거주지로부터 임시 숙소까지의 왕복 교통 비용, 그리고 임시 숙소를 왕복하는 동안 발생한 식사 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 비용은 최대 비용 금액이 해당 임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여 소득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비용을 발생한 연도에 청구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도의 이전 또는 이후 연도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해당 비용을 고용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본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2년과 2023년에 새롭게 적용될 세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캐나다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 동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